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단기적인 주식 전망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알면 다 부자 될게. 돈은 머리로만 버는 게 아니다. 깡으로 버는 거야. 주식은 수학공식도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그 주가가 그날 꼭 오르라는 법도 없고, 단기적인 흐름은 주식의 신이 와도 모릅니다. 유가는 올랐는데 주가는 왜 내려갔냐, 엑소는 올랐는데 왜 옥시는 떨어졌냐, 그런 하루하루 흐름에 대한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단기적인 전망은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건 그냥 바보짓이란 말이고, 그것을 깨우치고 나면 주린이에서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단기 예측이야 자유지만 확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는 스트레스에 하루가 10년처럼 늙어갑니다. 나중에 떼돈을 번다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젊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식을 시작하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경험이 많이 쌓여도 발전이 없으면 그냥 적성이 안 맞는 겁니다. 내 돈 쓰고 생명만 단축하는 거죠. 주식은 멘탈이 구할인 게임인데 스트레스 덜 받으려면 내가 산 주식이 내년에 올해보다 나을 거고 내후년은 내년보다 더 나을 거라고 거시적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 가장 중요한 건 분산 투자와 현금 확보입니다. 한 곳에 올인하다 보면 생각처럼 안 됐을 때 멘탈이 남아나질 않죠. 주식이 오르면 선택과 집중을 안 한 걸 또 후회하시겠지만 주식은 올라도 후회고 내려도 후회입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인 예상을 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서 공공토지의 프래킹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석유 산업의 발전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지만 바이든이 실행하려고 하는 그린 뉴딜 정책 역시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다시 말해 결국 석유와 재생에너지는 공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원은 바이든이 석유 산업에 너무 과학화할 수 있는 기후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고, 바이든의 과세 목표도 똑같은 이유로 타협점 없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장기적인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해 다른 통화를 보유한 나라 입장에서는 석유가 더 저렴해지는 효과 때문에 유가는 상승할 겁니다. 텍사스 경우 공화당의 사업가 짐 라이트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석유 산업 정책에 통제권이 있는 텍사스 철도위원회 회장 자리에 당선되었습니다. 전 뉴욕 시장 블룸버그가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2.6 밀리언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파이오니어, ET,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오빈티브 등의 석유회사가 주축인 정치위원회의 기부금 지원 사격을 받은 짐 라이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블룸버그는 올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돈도 많이 썼는데 되는 게 별로 없는 한 해 같습니다. 참고로 프래킹, 즉 수압 파쇄는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 물, 모래 및 화학물질을 땅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성분을 고압으로 주입하면 단단한 셰일 형성을 분리하여 한때 접근할 수 없었던 석유와 가스를 기본함 내부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나 일적으로나 효율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지만 지하수 오염, 메탄 배출 및 과도한 물 사용 등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환경론자들이 반대해왔습니다. 재밌는 점은 석유를 추출하고 그 자리를 모래로 채우는데 S&D라는 주식이 스마트 샌드라고 그런 모래를 공급하는 회사 주식입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석유와 가스 생산의 10% 정도만 연방 토지에서 발생하는데 와이오밍과 뉴멕시코의 공공토지 시추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에서는 석유의 51%와 천연가스의 92%가 공공토지에서 시추하는데 전국 연방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만 놓고 비교해보면 석유 생산량의 16%와 천연가스 생산량의 38%로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1월에 백악관에 들어와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지고 석유와 가스를 놓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몇 배나 돈을 들이고도 언론 예상에 비해 겨우 이긴 상황이고 상원뿐 아니라 하원도 저번보다 자석을 잃은 상태라 더 그렇습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임기 초기에 솔린드라는 에너지부로부터 5억 3,5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서 태양 전지판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나 회사는 1년 후에 파산을 선언하고 2년 후에는 사업을 닫았습니다. 이제 바이든은 바이든 에너지 플랜에 따라 최대 수조 달러의 정부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미국은 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 인해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에너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운송, 가정 난방, 발전, 산업 및 비즈니스 부분의 전력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지원되어서 소비자와 기업이 이익을 얻었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에너지 산업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미국 산업이 누리는 경쟁 우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시장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솔린드라 같이 기생충처럼 국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비효율적인 회사들이 넘쳐날 겁니다. 앞으로 텍사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풍력 에너지 지역이 될 거고 캘리포니아 사막은 태양열 시설이 차지할 겁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위해 천연가스를 줄인 캘리포니아는 더 비싼 사용료를 내면서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전사태에 고생했고 LA 시장은 수시로 TV에 나와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끄고 에어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가져오되 미국 에너지의 중추로서 천연가스와 석유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일 겁니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산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히 중산층과 가난한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일종의 에너지 빈곤으로 이어질 겁니다. 난방, 냉방, 운송, 제조품, 식품 등 거의 모든 것이 훨씬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대형 리무진에 내려서 전용기를 타고 유세를 다니면서 석유 산업을 없앤다고 하니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바이든과 석유 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포획해서 제거하는 기술을 차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업체들에게 세금 혜택 등을 주는 방법과 아시아 및 유럽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느라 중국으로 LNG 수출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세계 태양광 패널의 70%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또 다른 10%는 중국 회사에 의해 해외에서 생산됩니다.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으로 중국만 더 잘 나갈 것 같아서 배가 아프네요. 중국은 여전히 발이 땀이 나게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독일은 바람과 태양이 환경을 구할 거라며 매년 수백억을 재생에너지에 쏟아붓고 있지만 에너지 비용만 2배로 올랐고 여전히 에너지 공급의 80%가 화석연료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의 그린 뉴딜 계획은 그저 환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컨티넨탈 리소스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해럴드 햄은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에너지 독립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다시 불량 국가들에 의존하게 되며 석유를 놓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 돌풍으로 일어난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유가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주 EIA 재고량이 8밀리언 배럴 줄었다는 겁니다. 보통 정유소 정비기간이라 재고량이 크게 줄지 않는 시기인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게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